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화 히든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련 함혜주입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머리 더워서. 예전에 댓글로 이 머리 되게 불편해 보인다고 그 간질간질한 기분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간질간질.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해외 공포 영화 입니다. 해외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 생긴 일들,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공포 특급 있잖아요. 이 제목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바로 환상 특급. 바로 이 드라마 때문입니다. 그 환상 특급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대박 사건. 함께 하시죠. (60년대) 인기리에 방영된 미국의 TV 드라마 환상특급 시리즈는 80년대에 리메이크되고 극장판으로 나왔는데 1983년에 제작된 환상특급 극장판을 찍던 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환상특급 극장판 에피소드 중 빌에게 생긴 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동양인을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 빌은 갑자기 시간이동을 당해서 베트남전 시대로 오게 되고, 베트남전 포로로 잡혀 고생을 하게 되지만 마음 착한 베트남인들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베트남 기지를 공격하자 자신을 챙겨준 베트남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헬기에 구조 요청을 해서 탈출을 하고 현실로 오게 된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지막 탈출 장면만 찍으면 되는데, 배우들 위해서 호버링을 하던 헬기가 특수효과용 폭발에 휘말려 추락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빅무로와 동양인 아역 배우 2명이 헬기 로터의 머리가 잘려나가 즉사해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트남 전쟁 장면은 통째로 삭제되었고 제작진들은 큰 비난을 당했습니다. 영화를 찍다가 희생자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아동들이 잔인하게 죽은 건 그야말로 큰 사건이었고, 결국 제작진은 사망한 아역 배우의 부모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줘야 했고 여러 가지 소송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사이에서도 여러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 에피소드 감독인 존 랜디스와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사고의 책임 문제로 크게 싸웠고, 그 뒤로 둘은 다시는 같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이 사고 이후 토막난 머리를 든 빅 모로가 나오는 악몽을 몇 번이나 꾸었고 한동안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빅 모르는 전성기가 끝나서 헐리우드에서 인지도가 없다시피 했던 임권택 감독의 아벤고 공수 군단이란 한국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출연할 정도로 커리어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빅모로의 팬이던 스필버그의 요청으로 환상특급 주연을 할 수 있었고, 그해 빅모로는 스필버그에게 계속 고맙다고 했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끝났죠. 여담으로 빅모로의 딸은 90년대 인기를 끈 헐리우드 배우 제니퍼 제이슨 리로, 최근엔 쿠엔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에서 여자 죄수 데이지 역으로 등장했죠. 그녀는 스필버그가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스필버그를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와, 읽다가 놀래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센 거 아니에요? 진짜 수위가 너무 세고 이게 실화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전쟁 장면 다 삭제됐고 지금. 아니 그리고 아역들이 죽었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거는.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게 공포를 찍으려다가 현실이 공포가 돼버린 사건. 진짜 처음부터 너무 센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무거워지는데요. 아 그러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센 수위가 기다리고 있죠? 함혜주님? 토토로로 바꿀까봐. 두 번째는 이 무거운 분위기 좀 전환시켜볼게요. 토토로. 토토로에도 과연 괴담이 있다고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귀여운 토토로가 왜? 그니까. 함께 하시죠. 한국과 일본에서 꽤 유명한 괴담입니다. 하도 유명해서 여러 일본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1963년 5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시 분홍의 딸 나카타 요시가 실종됐습니다. 이후 3일 뒤 보리밭에서 16조각으로 잘린 시체가 발견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 사츠키 메이의 사츠키는 5월, 메이는 영어로 메이, 역시 5월을 뜻합니다. 이는 사야마 살인사건이 일어난 달과 같습니다. 여동생의 사체를 본 언니는 당시 큰 너구리와 고양이 도깨비를 봤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토토로와 고양이 버스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토토로가 이들을 살해했다. 영화에선 토토로를 만난 후 메이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이는 토토로에게 살해당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버스에 탄 사츠키가 다른 사람들에겐 안 보이나 봐 란 대사를 하는데 이를 통해 사츠키도 토토로에게 살해당한 것을 추측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대사 소나무에서 애들이 웃는 걸 본 것 같아 는 죽은 두 딸을 본 것. 아빠가 쓰는 소설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 이후 엄마는 죽어서 영화 끝에서 애들과 다시 만납니다. 실제로는 몇몇 장면에서 그림자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그림자를 그리는 걸 잊었거나 그 장면 속 장소에서 빛이 거의 없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장면에서 그림자는 잘만 나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발견된 소녀의 시체는 토막나지 않고 멀쩡했으며 너구리나 고양이 같은 증언은 없었습니다. 이후 지브리 스튜디오에서는 직접 거짓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이 루머를 믿고 선동당한 초등학생들이 영화 평점 테러를 하는 등 민폐가 아직도 간간히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앞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나 너무 놀랐어. 진짜 이거 짜맞춘 건가? 막 섬뜩한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것이 루머였다고 하죠. 다행이다. 이거 토토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어. 진짜 이 메이 얼마나 귀여워요. 이런 루머는 여기저기 많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동전에도 김민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에도 있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맨 처음 그 루머를 만드는 걸까요, 대체? 그러니까요. 그 토토로한테 감히 16조각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시체가 웬 말이야. 자, 이렇게 좀 약간 기괴한 루머와 함께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나라. 꽤 가까운 태국으로 가봅니다. 제시카 엘바가 주연이었던 영화 DI를 보신 분이 있나요? 그 DI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국 오리지널이 있고요. 이걸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영화를 봤어. DI. 진짜요? DI 여러분 이거 서해 귀신 아실 거예요 다. 학창시절 때는 겁이 없었거든. 그랬구나. 그래서 애들 공포에서 야 보러 가자. 봐. 그것도 심지어 서해 귀신이 다 기억나요 심지어. 진짜요? 근데 그게 DI라는 걸 지금 알았었어. 어머 세상에. (1989년) 태국 어느 한 마을에 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링은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데 이러한 통증은 무려 일주일간이나 지속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대한 통증은 점차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에서 첫 번째 환영이 보인 것은 눈의 통증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링은 놀이터를 지나다 한 피투성이의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선 하이힐을 신은 한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에 그것을 엄마에게 말하나 엄마는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링은 산책을 하던 도중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순간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는 환영을 보게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링은 여자에게 오늘 밤 조심하라고 말하나 여자는 링을 미친 여자 취급하고 가버린다. 그러나 그날 밤 링의 마을에선 한 여자의 익사 사건이 발생한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에 매일 밤을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집에만 숨어서 지낸다. 한편 링의 마을은 매년마다 열리는 큰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특히 축제의 절정인 불꽃쇼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링은 꿈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타 죽는 장면을 본다. 링은 집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며 제발 축제를 멈출 것을 부탁하지만 자신들의 수입이 걸린 일이라 혹시나 축제가 중단된 것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링과 링의 엄마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다.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한 청년의 실수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 타 죽는 참사가 발생한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에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참사를 모두 링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마녀라 생각하여 링을 죽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몰려간다. 링의 엄마는 제발 그만두라고 부르짖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잠겨있던 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그러나 이미 링은
예전에 목을 매달아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의 옆에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시체를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뒤 링의 엄마마저 자살을 하고 링의 시체는 그녀의 유언대로 기증이 되어진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질 줄만 알았던 그녀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어짐으로써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사건 10년이 지난 후 이러한 링의 이야기를 들은 데니 팽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DI1이라고 한다. 와, 이거 너무 슬픈 사연이다 근데. 링 진짜. 그 링이랑은 다른 거죠? 링이 처음에 나와서 그쪽 링이랑 달라요. 그림과 좀 다른 그 DI. 링은 그쵸. 그 링은 나 죽었어 너도 죽어봐라 이건데 우리 링은 착한 링이. 마을 사람들한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니까 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랬는데 세상에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진짜 영화 DI 보신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맞아. 이 영화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봤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조각조각된 기억으로는 그래 이 여자가 무슨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을 지나가는데 왜 정육점 같은 데 보는데 귀신 같은 게 보이고 그런 장면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섭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해 귀신 유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마지막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태국에 관련된 귀신열이 귀신. 하나 더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 있고요. 중국에 강시 같은 게 있고 나라별로 그게 시그니처 귀신이 있잖아요. 시그니처 귀신 재밌다. 그쵸? 그래서 태국 영화에는 어떤 귀신이 많이 나오나 찾아봤는데 네. 이름도 잘 너무 어려워. 피낭냠. 태국에 있는 피낭냠. 과연 피낭냠. 어떤 귀신일까요? 함께 하시죠. 피낭냠의 피는 태국어로 귀신을 뜻하며 낭냠은 태국의 전통적인 춤인 냠춤을 추는 무의를 가리키죠. 즉 피낭냠은 냠춤을 추는 무의 귀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냠춤은 복을 불러오고 부정을 물리치는 것으로 결혼식 같은 기념일부터 시합을 하기 전의 의식 등 태국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도 있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춤을 추는 무의에 대한 규율도 많았습니다. 일단 낭냠들은 스승에게 냠춤을 배울 때 가족과 친지 등 주변인들에 대해 일체 연락과 만남도 금지된 채 엄격하게 춤을 배웠으며 남녀 교제도 불가능하다고 하죠.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남량이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 임신을 하면 몸이 불태워져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율을 어긴 채 죽은 낭냠은 원기 피낭냠이 된다고 하며 그냥 두면 사람을 해치거나 냠춤이 행해지는 의식을 방해해서 저주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피낭냠은 태국의 전통춤 냠의 댄서복을 입고 있으며 인형처럼 천천히 춤을 추며 움직인다고 합니다. 피낭냠의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도망치는 건 가능하지만 피낭냠의 춤을 목격한 사람은 결국 저주에 걸려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죠. 태국에서 피낭냠은 한국의 처녀귀신처럼 유명하며 남량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완화된 현대에도 피낭냠을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뭔가 아까 그러니까. 임신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이 많을만 하네. 원기가 될 법도 합니다. 근데- 참 옛날에는 그런 인권에 대한 게 없어가지고 맞아. 정말 과거에 이런 원기들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음. 그 당시 정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억압받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피낭냠이 됐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하메주 나중에 전설로 나오는 하메주 귀신. 네? 과자를 못 먹게 했다 막 이러면서 왜 과자를 까는 순간 다 나오는 거야. 그때 꼬깔콘 같이 막. 그리고 제가 피낭냠 읽다가 너무 많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지. 낭냠. 냠. 발음이 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 피낭냠의 저주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4편과 함께 해봤는데요. 전부 다 엄청 신선했어요. 진짜. 태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태국의 전통 귀신까지 이렇게 의식의 흐름들을 함께 해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낭냠과 낭냠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의 전통 무의의 이름인 낭냠. 낭 시사 퀴즈에 나온다 여러분 맞추실 수 있으면 낭냠 이렇게. 피낭냠. 피낭냠, 낭냠. 발음 틀리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예고해드리면 지금 태국 전통 귀신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가 영화를 소개해드릴 건데 아, 제가 본 영화에서는 스웨덴에 스웨덴에 무려. 그 있어. 네. 여기까지 할게 못하겠어. 여기까지. 아우.
제가 본 거는 미국인데 그 가족들 죽어서 자꾸 나타나는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음 예고편입니다. 저희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굿디 히렌추였고요. 굿디 함해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무섭게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피낭냠.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